지금부터 1조 1항부터 시작해서 우리 바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딱 싹 다 정리를 할 테니까 집중을 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어제 이제 재형법 정지 끝났고 이제 바로 들어오는 게 형법의 시간적 범위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장소적 범위였고, 그래서 1조 1항이 시간적 범위고 2항부터가 장소적 범위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외웠던 내국통 유문인 국외범, 내국인에 대한 국외범 기억나시죠? 영역의 외국인. 자, 그래서 보시면 형법의 시간적 범위 잘 볼게요. 1조 1항이 뭐라고 돼 있어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에 의한다. 그래서 행위시법 주의를 천명하고 있죠, 우리 형법이. 그래서 보시면 그림이 항상 제가 그리는 요 그림이죠. 결국 이건 우리 재형법 정주에 봤었던 소급표랑 거의 같은 말이에요. 내가 이 행위를 할 때는 법이 없었는데 갑자기 법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처벌해. 이거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1항. 이게 원칙이죠. 행위시법이 원칙이었다. 그 다음에 2항이 뭐였어요? 2항이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들 집중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미리 유인물을 나눠드린 거예요. 잘 보세요. 범죄행위 종료 후에 법률이 변경돼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또는 형이 경하게 됐을 때에는 원래 면소 판결을 했잖아요. 또는 경한 신법을 적용했거나. 근데 종래에는 이걸 어떻게 판단했어요?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두 음자로 따서 외웠었잖아요. 이게 반성적 고려인지 아니면 때에 따른 사정에 따라서 일시적 사정 대처에 따라서 이거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나눠서 판단해가지고 반성적 고려이면은 면소로 갔었고 일시적 사정 대처이면은 그대로 1조 1항 적용시켜서 그냥 유죄 판결 했었잖아요. 그걸 깬 거예요. 그게 뭐였죠? 이 동기설이에요, 동기설. 그래서 우리가 반성적 고려에는 뭐 미성년자 약취의인, 깡통, 목탄, 순 뭐 이런 거 우리가 외웠었잖아요. 그리고 밑에 쪽에는 뭐 밀링머신, 비닐하우스 이런 거 외웠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외울 필요가 없어진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는 제가 옆에다 써준 이 CF에 있어. 이 전원합의체 판결 원문이 한 37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다수 의견이 있고 반대 의견이 있고 노태양 대법관님을 위시한 반대 의견 2가 있고 거기에 또 보충 의견까지 있어요. 그래서 요는 뭐냐면 아무튼 그 반대 의견과 보충 의견의 요는 뭐냐? 그래, 대법원이 이렇게 정리해 준 거 잘했다 라고 했는데 이거 왜 건드렸니? 라는 게 반대 의견이 요예요. 대법원은 큰 노선만 그려주면 되지 왜 사소한 거 다시 한시법까지 건드려가지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드냐, 이게 사실 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률적으로 뭐 면소다 이렇게 답 고르면 큰일 나요. 내가 출제자로 절대 그렇게 안 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일단 사실관계부터 볼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내년에 뭐 내일도 변식 제가 사령 강평이 있지만 이건 내가 말해줄 거예요. 왜냐면 변식 사령으로 너무 유력해. 잘 봐요. 사실관계 뭐였냐면 얘가 음주전과 사범이었어요. 사범이었는데 또 뭘 했냐?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했지. 그러니까 결국 이게 도교법 148조 2가 적용이 돼가지고 여기 본 것처럼 여러분 유인물 봐보세요. 그 맨 밑에 그림에 징역 2년 이상 또는 5년 이하죠. 또 지금 요걸 처벌받게 받은 거야. 근데 웬걸? 갑자기 재판 시때 보니까 이런 법조항이 신설이 된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자전거 등 음주운전 규정 적용. 그 얘는 이제 전동 킥보드니까 요 적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량을 봐봐요.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너무 땡큐인 거지.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얘로 지금 따져볼게요. 그럼 지금 딱 요 케이스가 되겠네. 그죠? 범죄가 종료된 후에 법률이 변경돼서 형이 경하게 된 경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뭘로 따졌냐고. 예전에는 동기설로 따졌단 말이에요. 이 입법에 이렇게 입법을 변경한 이유가 반성적 고려니 아니면 일시적 사정 대처니. 요즘엔 전동 킥보드도 많고 뭐 다른 어떤 이런 비스무리한 어떤 그렇게 간이한 교통수단도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술의 발달 때문에 그냥 일시적 사정 대처로 이거를 입법자들이 신설한 거니. 요게 쟁점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야, 우리 법조항 어디에도 법률의 변경이 됐을 땐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경하게 됐을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다시 형사소송법 326조 4호를 타고 어떤 판결이었죠? 형이 폐지됐을 때는 확사시 폐지해도 뭐였어? 폐지였죠? 그래서 어떤 판결이었죠? 면소 판결이라고 돼 있잖아. 그 어디에도 반성적 고려라는 단서는 있지 않다. 왜 니들이 마음대로 반성적 고려라는 그런 요건을 추가해가지고 이거를 반성적 고려인지 일시적 사정 대처인지에 따라서
1조 2항을 적용하니 이거 옳지 않아. 이게 기본 법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1조 3항. 그래서 제가 이게 논리적 체계적 해석이라고 했죠. 1조 2항은 범죄 종료 후에 법률이 변경되어 범죄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경하게. 근데 1조 3항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재판 확정 후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됐을 때는 형의 집행을 면제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2항과 3항의 관계를 봤을 때 2항은 시적 기준이 범죄 종료 후 재판 확정 전까지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논리적 체계적 해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까 봤었던 문제에서도 논리적 체계적 해석은 죄형법 정주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라는 지문도 봤었죠. 그래서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2항은 3항과의 관계상 범죄가 종료된 후에 재판 확정 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그림 이해가 되죠? 행위 시에는 공직선거법 벌금이 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게 150만 원으로 줄었어. 재판할 때 보니까. 그럼 이제는 옛날같이 이렇게 공직선거법에 따른 벌금이 줄어든 이유가 반성적 고려니 일시적 사정이니 따지지 않겠다는 거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무조건 1조 2항 적용시켜서 면소. 이렇게 가겠다는 대법원 입장이에요. 그래서 공부한 게 줄어든 게 맞긴 맞아. 맞긴 맞는데 우리처럼 열심히 두 문자 따가지고 이미 외워버린 사람들은 더 짜증나게 됐어요. 왜냐면 이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또 문제가 되거든. 대법원 괜히 이걸 건드는 바람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판례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다른 판례를 또 암기를 해야 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 봐요. 왜? 우린 이미 공부를 다 마친 상태니까. 하지만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기쁜 소식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재판을 할 때는 분명 이 법이 존재했는데 법이 이렇게 돼서 폐지가 됐어. 이랬을 때 이거를 따라가가지고 처벌할 거냐 말 거냐. 제가 소급이 뭐라고 했어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 이 그림의 반대였죠. 그건 이렇게 가는 거고 추급은 뭐였죠? 따라서 가는 거. 이미 법이 폐지가 됐는데 그럼 재판할 때는 법이 없잖아요. 얘 이거 유죄할래 말래. 이 논의가 추구표 인정이냐 부정이냐였다는 거지. 뭐가 됐던지 간에 1조 2항이 됐건 지금 여기서 본 한시법이 됐건 제가 한시법이 뭐랬죠? 뭐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유 생각하라고 우유. 우유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며칠이죠? 제가 우유를 잘 안 마셔가지고 2주예요? 그렇게 길어요? 그 중국 우유 아니에요? 아무튼 농담입니다. 아무튼 뭐 그러면 5일이라고 해봅시다. 5일인데 이렇게 뭐 5일 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같은 게 있어요. 딱 유효기간을 정해놓은 거야. 우리 형법은 유효기간이 없죠. 그런 법령 말고 딱 어떤 특정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일정 기간만 이 법률을 운영하겠다라는 식으로 운영되는 그런 시행되는 법률들이 있어. 그런 걸 다른 말로 한시법이라고 해요. 한정한 시간만 운영되는 법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한시법. 이렇게 쓰죠. 한정한 시간만 운영되는 법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 한시법이라고 하는데 봐봐요. 이것도 그럼 행위할 때는 법이 존재하다가 재판할 때 보니까 없어. 이금이랑 완전히 똑같죠. 똑같잖아요. 결국 끝트리가 있냐 없냐의 차이지만 결국 막힌 건 똑같잖아요. 쟤는 시작이 막히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는 이렇게 다 따졌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전의 법리가 더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동기설이면 면소, 동기설이 아니면 그냥 그대로 유죄 판결 이렇게 갔으면 됐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법원이 깔끔하게 폐지다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서 두 개를 다시 언급해요. 그리고 첫 번째가 일단 원래 있었던 법리, 원래 뭐 고시되거나 위임됐을 때 형벌 법규가 아까 우리 봤었죠. 유해 매체 고시 결정 같은 거에서 유해 매체를 전부 다 법령이 정할 수가 없어요. 유해 매체를 법령이 다 정하다 보면 형법전이 5만 페이지가 돼. 그걸 막아야 되니까 대통령령, 고시 이런 데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 위임을 받아서 내려간 고시 같은 법령 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고시 이런 애들도 만약에 이런 법률이 변경이 됐다. 그래서 경하게 되거나 처벌하지 않게 됐다. 이것도 그대로 면소 판결 시켜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법령 말고 다른 법령이 변경이 됐을 때 가령 우리 328조에 친족상도례가 있죠. 직계, 직배, 동동이죠. 직계혈적,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근데 민법에서 갑자기 친족에다가 배우자에다가 사실상 배우자를 넣어버려. 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대법원이 무슨 단서를 다냐면 지금 이제 이 프린트 볼게요. 오른쪽에 전압 다수 의견이라고 써져 있는 거에 그 4번 동그라미 4번 위에 3번을 그 위에 그 그림을 봐보세요.
1조 2항이 적용되려면 보이세요? 찾으셨어요? 거기서 읽을게요. 해당 형벌 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 및 처벌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즉 민법에서 만약에 친족 상대를 변경하면서 형법을 고려해가지고 만약에 변경한 거야. 그러면 이건 면소로 가주겠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자주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민법이 형법의 형사처벌을 고려하면서 이거를 면소를 한다고? 이런 경우에선 거의 없을 거거든. 사실상 그래서 좀 애매해져서 이건 판례가 좀 나와야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한시법은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런 유효기간이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어떠한 사건을 그냥 특정하게 그 사건만 처리하려고 만든 법이 있어요. 우리 마치 무슨 5.18 특별법 이런 것처럼 딱 그 사건, 우리들은 5.18 특별법 대상이 아니잖아. 그건 이제 군사 반란 일으킨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상 사건에만 적용되는 이런 한시법이 또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판시를 뭐라고 했냐? 유효기간이 있는 법에 대해서는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1조 2항 적용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판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매해진 거야. 그래서 그 노태양 대법관님을 위시한 그 반대 의견 2를 보면은 거기서 이렇게 많아요. 차라리 또 그럼 한시법이라고 아예 명확하게 나눠주던가. 하나는 유효기간에 대해서만 판시하면 그럼 사건에 대해서 한시법인 거는 또 달리 보겠다는 거냐? 이러면서 또 하여튼 반대 의견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기본적으로 법이 폐지가 됐다. 형사 법규와 형법 처벌하는 그런 형벌 법규가 폐지가 됐다. 그럼 1조 2항의 면소예요. 이제 일률적으로. 그건 맞아. 반성적 고려인지 일시적 사정 대처이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폐지 면소로 가는 게 맞는데, 지문에서 이런 게 등장한 거나 이런 게 등장한다. 그러면 그렇게 고르면 안 돼. 그럼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예상 지문 몇 개 6개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게 또 그거 다시 볼 겁니다. 절대 이것을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직 이거에 대해서 다른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저랑 배웠던 거에서 그냥 이것만 좀 달라진 거야. 어려운 게 사실상 없어요, 여러분. 대신 요거 다른 법령 한시법 요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